최근에 아산병원 들어간다고 GTX급 호재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집값을 또 띄우려는 지역이 있다. 어디에요? 청라입니다. 변방의 반격 하면서 자 10억 클럽, 뭐 10억 넘는 거 뜨기만 하면 10억 클럽이죠. 저 지역까지 10억 클럽이 나오려면은 지금 평균 연봉이 한 1억은 돼야 돼요. 그런데 평균 연봉이 한 1억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저 정도 가격 나오려면. 그만큼 거품이 크다는 거죠. 대형 호재 뭐래요?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 인천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역까지 4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대단하죠? 가산 디지털 단지면 저기 서울 서남부의 변방인데 거기까지만 해도 40분이다. 제가 뭐 김포나 저 검단 같은 데 얘기할 때는 5호선 같은 경우는 바로 중심부로 금방 가니까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얼마나 호재가 되느냐. GTX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걸로 10억까지 뜬다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이 가장 쌉니다. 맨날 오늘이 가장 싸요. 송도 청라 아산병원 들어온대요. 2호선 7호선 연장 등 대형 호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호선 어차피 2호선은 순환선이죠. 연장돼도 이렇게 나오는 거지 2호선이 순환선이 이렇게 청라로 돌진 않죠. 저기 그 까치산에서 신도림까지 가는 그런 수준으로 연장되겠죠. 아산병원 들어온다는 소식에 내놨던 매물을 걷어들이고 호가를 높이고 있대요. 물론 호재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 들어오면 당연히 호재죠. 인프라 중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병원인데. 그렇지만 병원 하나 들어와서 11억까지 뛰느냐, 이거는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아니냐. 어때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 난리는 이제 호망권 집값이래요. 별게 다 나와. 이제 말을 막 지어내죠. 벼락거지 같은 것들도 막 지어내서 막 퍼뜨려가지고 나중에 갖다 쓰지만 저런 것들도 다 갖다 써놓고서 먹히는 것들만 계속한다. 이거 호망권은 안 먹히는 것 같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호망권이 어딨어. 거의 그 느낌이죠. 스세권. 근처에 스타벅스 있으면 스세권이래요. 이게 무슨 뭐 엄청난 호재라고. 7호선 타고 실수요자들 몰렸다. 뭐 서울 아파트 값의 절반 수준. 방금 11억이라며. 서울 아파트 22억 정도 하나 보네요. 그럼 원픽 아산병원 청라 현실로. 물론 병원이 하나 들어오면은 좋은 점이라면은 노후 대비로 가기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노후 대비로 가기에는 11억은 너무 비싸지 않냐. 아직 환영하는 분위기 등은 없는 것 같다. 사실 저게 들어와도 거품이다. 이미 거품이 많이 꼈기 때문에. 먹튀 논란 없이 성공할까? 자, 의료타운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산병원 들어왔으니까 이제 의료 복합타운은 무조건 된다. 얘를 중심으로. 물론 중심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요 근처에 상가나 오피스 같은 데서 엄청 비싸게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병원, 약국 맞춰진다. 이런 식으로 띄우기 시작할 거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예전에 지방 쪽에 법조타운 나온다고 해서 분양하는 사람들이 다 저 얘기하고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 들어오고 해서 월세는 보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저 규모가 의료타운이 되더라도 수요가 몰리는지 보고 되는 거죠. 아산병원만 가도 충분하다 싶으면 의료복합타운이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찾는다. 점점 더 많이 찾아서 수요가 늘어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의료타운까지 건설이 되고 그렇게 자족시설이 건설이 돼서 청라도시가 의료도시로 발전을 했다. 그래도 거품이 심하다. 가계 유동성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느냐. 빚 말고. 근데 돈이 늘어나질 않았는데 집값만 그렇게 뜨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논리도 생각 안 하고 돈 많이 푸니까 무조건 오른다. 미국에서 돈 많이 벌어도 우리나라가 오른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는데 그냥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무조건 이렇게 돼 빽 하는 것밖에 더 돼요. 아예 관련이 없진 않지만 지금 유동성 푼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금리 때문이었죠. 유동성은 가계에 많이 안 들어갔는데 저금리로 인해서 돈을 많이 빌려서 가계 유동성이 늘어난 거다. 그래서 집값 오르면서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가 됐죠. 그런데 지금 규제로 부채 억제하죠. 그 다음에 그 우대금리 없애고 있죠. 은행권에서 대출 태도 강화됐죠. 금리 인상한대요. 그래도 계속 화폐 가치는 쓰레기가 되니까 집값은 오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은 사세요. 매매 가격 지수, 전세 가격 지수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 수순이다. 사실 전세가는 지금 오를 이유가 없죠. 아산병원 들어오면 그 공사한다고 오히려 더 안 좋다. 10년 후에 들어온 뒤에는 전세가가 오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오를 이유는 없죠. 다 오르는 거 뭐예요? 서울에서 밀려나서 임대차 3법 때문에 오른다고 막 난리 쳐가지고 올렸는데 핵심은 뭐였다? 전세도 다 돈 빌려서 내는 거였다. 유동성 증가하니까 올라갔던 거고 그걸 가지고 임대차법 탓하고 있는데 막상 금리 계속 올라가니까 전세가 상승폭 줄어들고 있죠. 그걸 이제 또 공급 탓하고 있어요. 공급 들어오기 전부터 떨어진 지역들도. 자, 외지인 매매 거래량 엄청 늘고 있진 않습니다. 작년 이맘때쯤보다는 꾸준히 좀 나오고 있고 그만큼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긴 했죠. 현지인 늘어나면서 외지인도 같이 늘어났고 지금은 그냥 인천 다 띄우고 있죠. 여기저기. 그러면서 법인들 잘 팔아치우고 빠지고 있다. 감사 하면서 매매 거래량 청라동
5월에서 많이 안 팔렸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안 팔리고 있죠. 거래량은 이미 줄었다. 상승폭도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2차가 지금 뭐 조금 멎어가는 분위기이긴 한데 아직 멎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인천은 계속 띄우고 있어요. 자, 지금 인천은 뭐랑 같다? 작년 수원이랑 비슷하다. 왜? 엄청나게 밀어준다. 분양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핵심이 되는 도시가 있죠. 자, 구도심 생각보다 그렇게 띄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붙들고 늘어지는 애가 어디예요? 송도, 청라, 검단, 부원시티, 그 다음에 인제 3기 신도시 계양, 이런 데만 주구장창 물고 늘어진다. 전세 어때요? 떨어지고 있죠. 여기는 멈췄죠. 여기는 뭐 가격 떨어졌다 뭐 이런 건 둘째치고 거래가 멈췄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전세 어때요? 요거는 좀 찌는 거고, 전반적으로 상승세는 멈춘 상황이다. 거래가 안 돼요. 상승폭 멈추고 11호 클럽까지 갔는데 여기도 왔다 갔다 하죠. 전세는 한 건이니까 보통 이 정도 멈추고 있는 상황이다. 얘도 한 건이니까 뭐 떨어졌다. 뭐 아까도 떨어진 거 가지고도 그렇게 얘기 안 했죠. 다 보통 이 정도다. 청년 몰리는 부동산. 이제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계약금이 많든 적든 위험한 시장이다. 청년들이 계속 몰린다. 이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특히 전매 이런 것들 들어가는데, 특히 아파트 전매는 그렇다 칩시다. 오피스텔 전매 더럽게 안 돼요. 오피스텔은 분양도 사실은 힘든데 웬만한 데는 지금이야 과열됐으니까 그러지 원래 오피스텔은 분양도 힘들어요. 빌라 마찬가지고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 원래 분양 더럽게 안 돼요. 그리고 완판율 속이고, 나도 세 채 샀대요. 분양상담사가 나도 세 채 산 거 당신한테 팔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전매로. 완판이잖아요. 할인 가격이 내놔도 팔리지 않았다. 청라지구의 한 오피스텔을 잘못 구입해 들어간 유씨. 자, 분양상담사는 본인이 샀다고 하는 말 절대 믿지 마세요. 분양상담사는 팔기 위해 어떤 거짓말도 합니다. 심지어는 뭐 빌라 같은 경우는 근생인데도 빌라라고 속여서 팔려고 하는 인간들이 분양상담사예요. 오피스텔 완판 안 됐는데 완판 됐다고 거짓말 치는 애들이 분양상담사고, 전매를 분양인 것처럼 파는 애들이 분양상담사고, 다 구라쟁이들이다. 오피스텔 어때요? 다운거래라고 보긴 그렇죠 지금? 이러고 있다. 오피스텔 과열, 미분양 수두룩. 자, 오피스텔 미분양 수두룩하고 보통 정 안 되면은 전세라도 받아서 일단 버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마저도 안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죠. 그만큼 실수요가 밀려가고 있느냐?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밀려가고 있진 않다. 착공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과열될 이유 없어요. 발표되면 띄우고, 착공하면 띄우고, 중간에 지연되면 멈췄다가 다시 재개하면 또 띄우고, 지연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더 많이 띄워. 입주, 인근 입주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왜 이런 데가 뜰까요? 띄우는 거죠. 올해 하반기에만 해도 돌렸죠. 내년, 내후년 더 많고, 서구 쪽에. 물론 검단 신도시 입주 이런 거에 좀 크긴 하지만 인근에 입주가 많다는 거예요. 같은 구에. 입주 많이 들어오는데 공급 과잉인데 왜 떠요? 아산병원 들어오고 7호선 연장 들어오니까? 그럼 여태까지 했던 말이랑 언론들이 했던 말들이랑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 거다. 결론, 아산병원 호재냐 아니냐? 아산병원은 호재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가격이라면은 뭐 조금은 오를 만한 호재죠. 근데 지금 이 가격이에요. 요거 돼야죠. 전반적으로 거품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저기서 요 가격까지 오르지도 않아요 사실. 의료 복합타운이 다 완성돼서 엄청난 자족시설이 들어온다. 저기가 의료의 핵심 도시가 된다. 외부에서 의료타운 때문에 가가지고 특히 그 나이 많으신 분들 은퇴하고 정착지가 된다. 저기가 너무 좋다. 그 정도까지 발전돼야지 그나마 뜨는 거지. 그냥 지금 다 신도시라면 청라든 송도든 검단이든 저기 가산이든 저기 별내든 위사 강변도시든 김포 한강 신도시든 뭐 다 띄우고 있는데 그냥 그런 거죠. 호재지만 그 이상의 거품이 있다. 그냥 위험하다요. 위험. 저거 믿고 7호선 아산병원 호재 있으니까 10억 주고 사도 되겠지, 11억 주고 사도 되겠지. 버블세븐이 저러다 당했습니다. 호재는 많았죠. 거기는 이미 호재가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지금 특히 많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부분이 인천 신도시들이에요. 인천 신도시들이 서울에서 수요가 밀려서 비싸서 내려왔다. 그렇다면 서울 가격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적어도 전세 수요 쭉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서울에 전세 매물은 늘었어요. 호가 올려서 밀려난 거지. 그러면은 거기 결국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금리도 오르고 하는데 돈 빌려가지고 내주고 얼마나 버티냐. 허그한테 언제까지 뻐기고 있을 수 있냐. 일반 세입자들이랑 다른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은 회귀하게 되고 집값 떨어지게 되면은 막 팔면서 그 분할했던 것도 다 주택수 줄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가격 떨어진다. 요거 잘 생각해 두셔야 되겠죠.